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면접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컨설턴트 안종석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저는 안정적인 직장과 그런 평범한 생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막상 회사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뭔가 계속해서 뭔가 모를 공허함이 들었고, 그래서 이거를 이직을 하면 좀 괜찮아질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고, 그래서 이직을 한번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허함이 없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직은 한번 해봤으니까 정말 열심히 한번 일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한번 잡게 되었고, 가스기술공사 내에서 제일 큰 이제 대회인 정비기술 경진대회에 한번 참여해보자라는 목표를 세우게 됐었어요. 그 목표를 세우고 나서 제가 차장님한테 달려갔어요. 차장님, 이거 제가 한번 저 혼자서 한번 이 대회를 참여해보겠다. 부서 대표로 나가서 제가 참여해볼 테니 꼭 상 타올 테니까 한번 맡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차장님께서 흔쾌히 한번 해봐라 응원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국에서 2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됐던 경험도 있어요. 제가 좀 회사 생활하면서 좀 뜻깊고 유의미한 결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좀 퇴사를 하게 된 이유가 생겼었어요. 제가 쏟아부은 이런 노력이 결과와 비례하지 않는 것들을 거기서 많이 느끼게 되었고, 내가 이만큼 쏟아부었는데 내가 거기 참여하는 와중에 발전하는 것들은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내가 직위가 높아지거나 급여를 더 받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회의감이 계속해서 들었었고, 그러면 내가 쏟아부은 인풋만큼 아웃풋이 나오는 일은 뭐가 있을까? 근데 여기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퇴사를 하게 되었죠. 주변에서 굉장히 만류를 많이 했죠. 일단 그 당시에 팀장님께서도 정말 만류를 많이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혹시 일이 힘든 것 같으면 일을 좀 덜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만류도 많이 해주셨고요. 특히 가족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둔다라는 게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변 사람들의 만류가 굉장히 심했었죠. 진짜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작년에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그 1년 동안의 생활이 가장 큰 성취감을 느껴봤던 한 해였기도 했고, 가장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후회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아쉬움이 남았었어요. 내가 이 생활을 1년 또는 2년 아니면 더 빨리 깨달을 수 있었다면 조금 더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이 되잖아요. 고정 지출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제가 잘하는 일을 좀 먼저 리스트업 해봤어요. 운동을 나름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를 알려줘서 또는 돈벌이로 하기에는 그 정도 잘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럼 다른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또 이직을 하면서 면접이라는 건 안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면접을 보면서 나 면접 잘 본다 라고 좀 생각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좀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좋아하는 일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우수 졸업생으로 특강을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한테 정보를 전달하고 제가 그런 정보들을 전달하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느껴졌었거든요. 좋았던 기억으로도 남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남한테 알려주고 뭔가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한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두 가지의 교집합을 찾다 보니까 그럼 면접을 알려줘 보자. 그래서 면접 컨설팅을 해야겠다라고 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실행을 했죠. 저는 면접 컨설팅을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면접에 대한 정보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힘들 때 동기부여를 해주고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토론도 하는 디베이트 파트너의 역할도 다양하게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근데 제가 느낀 이 면접 컨설팅이라는 시장에서는 단순히 정보만 전달해주는, 이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느낌을 주지 못하는 그런 컨설턴트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좀 진정성을 담은 그런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남들과 좀 차별화된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힘든 취업을 하는 와중에 조금 더 면접이라는 거를 같이 준비하는 파트너의 역할을 한다라고 면접 컨설팅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들어요. 제가 실제로 공공기관 근무 경험은 있지만 공공기관이 아니라 다양한 직종이나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하거든요. 제가 컨설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해야 돼요. 아예 모르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도 책을 사서 다시 공부를 해서 그 사람의 수준까지는 못 가지만 같이 이야기 나누고 관련된 질문을 같이 만들어가고 답변도 같이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지식을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면접 컨설팅을 하는 시간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고 좀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는 그런 제 고객분들한테 가장 먼저 해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간절함. 실제로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은 말씀은 다 간절해요. 나 정말 간절하니까 이거 꼭 붙고 싶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간절하다고 하는데 제가 본 행동들은 전혀 간절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취업이 굉장히 힘들고 서류까지 통과를 하고 필기까지 통과를 해서 면접이라는 최종 단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고객분들한테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간절함일 것 같아요. 제가 가진 능력과 또 고객분이 가진 역량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중간에는 의지라는 숫자가 껴있거든요. 의지라는 숫자가 잘 곱해져야지 더 큰 시너지가 나오고 더 큰 결과물이 나오는데 의지라는 숫자가 제로에 수렴하는 순간 결과도 제로가 나와버려요. 실제로 역량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또 간절함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다 채워요. 제일 중요한 건 간절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느꼈던 점이 있는데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텍스트로 되어 있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느껴져요. 이 사람이 진짜 열심히 살아왔구나.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구나. 어떨 때는 제가 좀 나태해질 때 채찍질을 받기도 하고 동기부여를 얻기도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나만 느끼진 않을 것 같고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이 같은 감정을 느낄 텐데 이런 것들을 좀 영상으로 제작해보면 어떨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취업 스토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해보고자 지금 이 영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제 인생의 가치관은 쉬운 길보다는 의미 있는 길을 걷자. 앞으로도 저는 이 일을 계속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나 큰 성취감을 느끼고 있고 너무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계속할 것 같고 제가 공기업을 다녔을 때보다는 급여가 한 반토막 정도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좀 의미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공공기관에 다니면서 내가 왜 공공기관을 다녔지? 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졌을 때 처음에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봤을 때는 타인의 시선, 남들이 공공기관을 좀 부러워하니까 좋은 직장이라고 하니까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또 사회 불안정, 특히 고용의 불안정 때문에 이 공공기관을 선택했던 것 같은데 그런 이유들은 내가 세운 기준들이 아닌 것 같다. 앞으로는 내가 세운 기준에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목표도 있고요. 그런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아마 공공기관에서 제가 나와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의 삶을 조금 더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본인의 기준으로 맞춰서 살아가면 그게 더 의미 있는 길이 아닐까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